예, 오늘의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유럽 연합과도 15% 수준에서 무역 합의가 될 것 같다. 이런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데, 다만 이제 이미 전일 일부 좀 반영된 재료라서 크게 시장에서 움직인 재료로 작동하진 않았고요. 이거보다는 실적, 그러니까 알파벳과 테슬라가 크게 엇갈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관련된 종목군들 움직임도 달라지면서 종목들이 지금 실적에 대해서 이제 반응하고 증시도 좀 엇갈리고 이런 형태로 나타났고요. 제약, 반도체, 2차 전지 이런 종목군들 호재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 어제 밀렸잖아요. 사실상 밀린 거죠.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았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반복될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소형주와 코스닥 시장이 약하고 하락 종목 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이제 극복되고 돌아서는지 여부가 오늘장부터 다음 주 초반까지 상당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다우는 빠지고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뭐 사상 최고치 경신하긴 했는데 상승폭이 미미했잖아요. 오늘 전체적으로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11개 업종 중에서 3개 업종만 플러스가 나고 나머지 다 빠졌는데 플러스 난 것도 제일 많이 올라간 게 0.7% 정도 수준이었으니까 전체적으로는 신중했던 하루였다. 미국도 이제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영향을 준 뭐 이슈들을 좀 살펴보면 일단 무역 협상은 결과물이 속속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유럽연합과 15% 수준에서 관세 적용하는 걸로 합의되는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UBS 이런 데서는 일본과 저런 합의가 나오게 되면서 다른 나라들 합의하는 속도를 좀 앞당길 것 같아서 이제 무역 갈등의 정점은 지나간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이 되긴 했거든요. 근데 뭐 의견은 좀 갈리는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 15% 이거 두고 15%가 낮은 게 아닌데 저게 괜찮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가? 이런 주장도 있고 그래도 40%보단 낫잖아. 뭐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관세 관련해서는 일단 타결 단계로 넘어갔다라는 점, 그런 점에서 오늘 증시에서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고요. 그다음에 금리가 오늘 좀 흔들렸는데 특히 이 뉴스를 주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20년 만에 연준을 방문했다고 한다. 그 공사 현장 뭐 이제 돈 너무 많이 써가지고 뭐 무슨 몇 조 원 들여서 지금 건물 리모델링 하고 있다고 짓고 있다 뭐 이런 보도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현장을 트럼프가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파월 압박하는 걸로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거든요. 이거 비리 아니야?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 같다. 근데 하필 이날 실업수당 청구 고용지표 잘 나오고 매파적 이십이 겹치면서 금리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투자자들이 좀 그 경계를 하게 되죠. 하락 종목수 늘어나고 오늘 러셀 2000 지수는 제법 큰 폭으로 하락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금리가 올라간 것도 증시가 조금 경계하게 되는, 증시 경계하게 되는 그런 요인으로 작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관세 협상이 이제 속속 이제 진행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관세에서 소비와 실적으로 관심이 넘어가게 됐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실적이 주된 이슈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 알파벳은 실적 잘 나왔다라고 하면서 주가 올라가고 그 주변주 일부를 좀 올렸고 그러니까 반면에 이제 테슬라는 부진한 실적에 이제 급락을 하고 그 외에 이제 IBM도 실적 때문에 급락하고 이렇게 이제 갈렸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오늘은 더 크게 작동을 하고 거기에 이제 금리가 또 영향을 준 하루 이렇게 이제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관세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8월 1일 그러니까 협상이 되지 않는 나라들에 대해서 8월 1일에 일괄적으로 고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제히 갑자기 나머지 국가들은 전부 다 뭐 예를 들면 막 25% 또는 뭐 40% 이렇게 일괄적으로 부과를 해버리면 그러면 순간적으로 물론 주요 국가들 핵심 국가들은 뭐 10% 15%그 정도 선에서 합의가 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만은 어쨌든 전체적으로 관세가 되게 높아지는 게 되는 거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경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이제 주장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 15% 정도에서 20% 사이에서 이제 체결이 되고 있잖아요. 국가들별로 보면은. 그래서 이거 의견이 좀 갈립니다. 그러니까 되게 높은 거긴 한데 4월 2일에 그 차트 보여주면서 얘기했던 수치보다는 낮아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최악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해석이 있는 반면에 최저 15%로 체결이 되고 있는 건 이제 관세 유예한다라고 하면서 적용했던 10%보다 높아진 거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걸 누가 부담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이제 수입업체냐, 수출하는 기업들이냐, 미국의 소비자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누가 적용되는 건지 알 수도 없는 거고 숫자 자체가 높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부담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주장도 일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해석은 향후에 계속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러트닉 상무장관이 한마디 했는데 이제 인터뷰에서 일본하고 협상 결과를 딱 보자마자 한국 측에서 욕 나왔을 거다. 어떻게 저런 식으로 협상을 했지라고 이제 욕 나올 거고, 일본과 한국과의 어떤 관계를 자신들은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좀 난처해졌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한국은 협상이 타결되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 결과가 한국에 부담이 됐을 거야. 뭐 이런 취지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일본이 너무 이게 일본 언론에서는 그렇게 호구짓한 거 아니다. 뭐 세부적으로 보면 5,500억 달러 그대로 다 투자하는 것도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비트는 뭐 주장도 일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눈으로 딱 보이는 게 심플하게 보면 5,500억 달러 이제 미국에 주는 거야.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렇게 심플하게 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저런 걸 줘야 될 텐데, 줄 것으로 줘야지 이제 합의가 될 텐데, 5,500억 달러 효과를 줄 만한 게 뭐가 있을까? 결국에는 이제 뭐 다른 제조업 관련해서 뭔가 통 큰 결정을 내려주는 듯한 어떤 결과가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조금 협상하기가 좀 쉽지 않아졌다. 뭐 이런 식의 해석도 일부는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오늘 금리가 올라간 게 시장에서는 좀 부담이 됐거든요. 갑자기 금리가 확 튀어 올라갔다가 내리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10년물 금리가 4.4% 정도로 끝났잖아요. 오늘 금리 올라간 거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4월 10일 이후에 가장 낮았다. 고용이 너무 좋으면 금리 못 내리잖아. 금리 인하 못 하잖아. 이런 식의 어떤 해석이 가능한 게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가 연준 건물 현장을 방문하는데 그 트럼프가 파월을 압박하는 듯한 어떤 그런 느낌이 날 때마다 금리가 올라갔거든요. 그런 것도 있었고, 또 ECB가 오늘 금리를 동결했는데 이거 일시적인 그 중단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금리 인하가 끝난 건가? 금리 인하가 사실상 끝난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되면서 이제 유럽의 금리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이제 금리가 움직였는데, 가장 큰 요인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그러니까 미국의 고용 지표가 좋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다만 이제 뭐 이게 그렇게 결정적인 재료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 파란색 선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고, 그다음에 이제 하얀색 선은 그 실업률이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 그 대략적으로 볼 때 그게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실업수당이 올라간다 내려간다라고 해가지고 반드시 이게 뭐 미국의 고용지표가 뭐 실업률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이렇게 이제 똑같이, 그러니까 큰 틀에서 방향이 비슷하게 가긴 하는데 시점이라든가 뭐 그런 구간적으로 보면 반드시 일치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고용지표가 저것만 가지고 정말 좋은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같은 경우는 실업수당 청구 가지고 금리가 올라갔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주요 종목으로는 엔비디아가 1.7%, 브로드컴이 1.7%,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비슷하게 올랐거든요. 오늘 AI 관련해서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좀 플러스가 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테슬라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오늘 몇 분기 동안은 좀 고생할 것 같아. 이렇게 머스크가 이제 발언을 하면서 빠졌죠. 그러니까 이게 머스크가 바보짓 한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다 자업자득인데, 저때 왜 트럼프를 지원 사격해가지고, 그러니까 저거는 정말 머스크가 자업자득한 거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테슬라가 이제 많이 빠졌고, 상승한 건 특별하게 어떤 업종이 고르게 다 올라갔다 이런 느낌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목 내에서 실적이라든가 이런 스토리 나오는 것에 따라서 이제 개별적으로 올라간 거고, 다우지수가 오늘 빠진 건 이제 IBM이 오늘 급락했거든요. 그래서 IBM 급락으로 다우지수가 하락한 거 정도, 그게 이제 특징주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증시 근데 21선 상회하는 종목의 비율이 되게 높아요. 되게 높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그러니까 200일선 상회하는 종목의 비율이 되게 높아진다. 한 68%가 지금 200일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21선 위에서 움직인 게 지금 60일 정도가 그 21선 위에서 이제 지수가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그 2008년도,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 IT 버블 막 이런 거 나오고 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후에 가장 긴 기간이래요. 그래서 미증시가 최근에 종목들 전반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주가를 유지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보여주는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장 흐름은 되게 좋은데, 하나 이제 걱정되는 거는 미국의 지금 빅2가 되게 늘고 있대요. 그러니까 빚내서 투자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서 이게 좀 과열 시그널이 될 수 있고, 뭐 만약에 혹시 증시가 문 이슈가 됐든 흔들리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될 때 그 빚2가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경계하는 목소리도 일부는 이제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증시는 코스피가 뭐 되게 이제 조정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 차트 딱 보면 아 그래 이런 조정이 나오고 있었지. 뭐 하락하고 올라가다가 쉬었다가 또 올라가다 쉬었다가 또 올라가다 쉬었다 이런 조정이 나오고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고 계신 차트가 지금 차트가 아니에요. 2020년 차트입니다. 2020년도에 보면 그때 급락하고 올라오면서 쉬었다가 올라가다 또 쉬었다 올라가다 또 쉬었다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비슷해요. 올라가다 쉬고 올라가다 쉬고 올라가다 쉬고 하는 거라서 최근의 조정 자체를 두고 그렇게 공포스럽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급락 이후에 시장이 크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나오는 이제 일상적인 어떤 현상, 그때 당시하고 되게 비슷하게 움직이는 거라서 최근에 주식시장의 어떤 조정 이런 걸 갖다가 뭐 되게 뭐 어마어마한 이제 이슈가 있는 것 같이 사실 포장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조정으로 보이긴 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오른쪽에 보고 계신 게 코스닥 소형업종 지수고 왼쪽에 보고 계신 게 코스피의 소형업종 지수거든요. 뚝 떨어지는 느낌이 들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뭔가에 대해서 지금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의 이탈이 있을 때 소형업종 지수가 부진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대형주 가지고 지수는 어떻게든 버텨지는데 소형주 쪽에서는 약간 좀 뭔가 깨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뭐 계속 말씀드리면 아마 양도세 이슈가 좀 시장에 부담이 됐던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커버하기 위해서는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오던가 아니면 이제 대형주가 쭉 하고 밀어 올려서 아 지수는 이제 가는 장이야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 고객개탁금 추이를 보면 이제 70조 원 찍었다가 줄어든 상태에서 지그재그 움직이다가 살짝 늘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저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고객개탁금이 70조 원 언저리까지 다시 올라가 줘야 그래야 이제 투자자들이 아 이제 모든 상황에 대해서 안도하고 기대감으로 바뀌었다. 그럼 중소형주가 특히 소형주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예탁금이 약간 늘어나는 듯한 다시 조짐은 있는데 조짐이란 표현을 쓸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제 아직까지는 추세로 확인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탁금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당분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심리가 좀 안 좋은 게 어제 같은 경우를 보면 이게 이제 파란색 선이 어제 지수 장중 추이고 이 빨간색 선은 하락 종목수 비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승 종목수 비율. 그러니까 내려가면 이제 하락 종목수가 늘어났다는 얘기인데 어제 특이한 게 뭐냐면 코스닥 지수가 플러스 5포인트 정도인데 이미 하락 종목수가 더 많았어요. 그때부터. 그리고 코스닥 지수가 공방을 벌이는 보합권에서 움직이는 단계에서 이미 하락 종목수가 1000개가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되게 불안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 관세 협상 때문이라고 하면 수출주들이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가 됐든, 그러니까 뭐 철강이 됐든 이런 종목들이 안 좋은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지금 흔들릴 때 재료가 되는 거는 관세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관세보다는 다른 재료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의식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 뭐 세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정돈될 필요가 있다. 지금 불안정하게 뭔가 뉴스만 나오고 뭐가 되는지 알 수 없는 이런 상황 되지 말고 이게 좀 깔끔하게 정리되는 게 좋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코스피 지수만 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실에 뭐 무슨 시황 비서관 이런 것들 또는 시황 고문 뭐 이런 것들 한번 만들면 어떨까? 뭐 제가 가끔 이제 조언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시장 보면 한미 무역 협상 일정이 어떻게 잡히는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무부 장관하고의 무역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2+2가 어느 정도 돼야 돼서 우리 입장에서도 2+2가 좋아요. 왜냐하면 베센트하고 그리어가 두 사람이 2+2의 상대방 협상 파트너거든요. 근데 두 사람은 비둘기파예요. 미국 그 내에서 그나마 예, 비둘기파거든요. 근데 오늘 러트닉 이런 사람들은 되게 매파로 분류가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어하고 베센트하고 협상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미국이 또 이게 휴가 가는 시기하고 또 겹치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이게 협상이 잘 단계에 진행되지 않으면 조금 밀릴 수도 있어서 저렇게 밀려지는 상황에서 아 한국은 우리 때문에 밀렸으니까 이제 관세 유예를 연장해 뭐 이런 게 나오게 되면 그나마 다행인데 어쨌든 뉴스를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AI가 실적 효과가 있다. 이런 걸 입증을 했거든요. AI는 실체가 있는 거야 라는 걸 알파벳이 입증해 주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강했고 오늘
또 관련된 종목 올라가는데 SK하이닉스 실적도 영향을 줬다라고 미국에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서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임이 나오게 될지, 어제 이제 하이닉스 실적 나오고 좋다 말았는데 오늘은 이제 긍정적으로 흐름이 나오게 될지 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어제도 같은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제 코스닥의 상승 종목수가 좀 늘어나야 돼요. 지금 이제 이 상태가 좀 지속되는 것보다 상승 종목수가 좀 늘어나는 그런 흐름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속적으로 1000종목 이상 상승 종목수가 나와줘야 좀 이 불안한 시국이 돌파가 된 거야,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어서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되는지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소외주들의 어떤 반전, 그러니까 삼성전자, 자동차, 2차전지 이런 종목군들이 돌아가면서 올라가고 있고, 제약주는 제약업종 내에서 돌아가면서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어서 최근 들어서는 이 종목군들이 강하거든요. 실제로 제가 이제 계속 5일 주기로 올라가는 종목을 체크를 해봐야 된다. 그래야 이제 최근에 뭐가 강했는지 알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최근에 5일 주기로 보면 제일 강했던 건 2차전지예요. 그러니까 LG에너지 솔루션이 최근 5일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다 올랐고 계속 상승세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 3일 동안 올라간 종목은 삼성바이오. 삼성바이오의 최근에 3일을 놓고 보면 가장 강하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5일 중에서 3일 올라간 것도 괜찮게 움직인 종목인데 그게 이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이게 이제 최근에 5일 중에 3일 올라갔고, 그 다음에 최근 3일 동안 조금 이제 어쨌든 부진한 것도 있고, 이렇게 이제 자꾸 업종으로 보면 이제 최근에 뭐가 증시에서 어느 쪽으로 자금이 집중됐었구나라는 게 가늠이 되잖아요. 일단 2차 전지하고 제약 바이오가 최근 들어서 상대적으로 좀 강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구도가 이제 트렌드로 굳어지는지, 아니면은 이제 5일 중에서 3일 강했던 종목군들이 이제 최근에 좀 약했다면 이런 것들이 다시 튀어 올라오는 움직임이 나오는지, 그러니까 요 구도를 한번 계속해서 이제 그려놓고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이제 흐름이 어떻게 바뀌는지 계속해서 점검을 해보고, 이게 여러분들 하시기는 어려울 거니까 제가 또 이건 뭐 수시로 내용을 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또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